자,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이 커지던 강원도 강릉 산불 오후 들어서 진짜 천만 다행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 주불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얘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곳곳에 남아있는 지금 잔불들을 정리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지만 이미 민가 피해는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큰 고비는 넘겼어요. 네, 뭐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제 뒤를 보시면 불에 완전히 타고 검게 그을린 건물들의 모습 보이실 거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지금 중장비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길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불꽃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 언제든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워낙 건조했던 데다가 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산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주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승현 기자 뒤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진짜 이게 고비는 넘겼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일단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워낙 불이 거셌는데요. 오전 8시 20분쯤에 강릉 난곡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쯤 만에 소방 3단계,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강릉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불면서 이 민가와 펜션, 상가 등 건물 100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강릉 안현동에 있는 불에 탄 주택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잔불 정리 중에 발견됐는데 이 주택에 살고 있던 88살 전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쳐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결국 한 분이 돌아가셨군요, 이 기자. 네, 일단 이번 산불이 앞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오후부터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졌고 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 530배가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에 강릉시의 한 전소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72곳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집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 1명도 대피 중에 화상을 입었고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도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500여 명 그리고 인근 호텔 등에 머물던 투숙객 700여 명도 대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강릉 산불 현장 인근 학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인 속초나 삼척, 고성 등의 이 동해안 학교 15곳도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산불 피해 눈덩이입니다. 자, 현장 주민들의 얘기 제일 좀 궁금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불이 설마 오래래 이랬지. 그러다가 입던 채로 옷도 하나 못 가지고 그래도 이건 핸드폰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네. 그래도 살라고 죽진 않고. 그땐 이미 집에 불이 붙은 상태였어요? 그럼 붙었지. 붙기 때문에 쫓겨나와 걸어 나가서 저 농가라는데 거기 앉았지 어떡하. 할 수 없지. 어디 갈라니. 난 원래 다리가 아파 걸지도 못하고 들어앉았기. 자, 교수님, 일단 뭐 주민들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 불길이 이제 바닷가하고 민가, 숙박업소가 모인 지역으로 이제 번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번 피해를 본 분들 전 재산인 펜션이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대부분이 앞으로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저렇게 진화 작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떤 뭐 다시 그 집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화재 원인이잖아요. 일단 그냥 방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 조사 결과긴 하지만 그때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게 제순지의 전선을 끊었고요.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게 화재가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발화 지점하고 전선이 끊어진 지점도 일치하고 당시 그 시점에 정전이 있었다라는 주민들 얘기도 맞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게 발화 지점 사진이라고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끊어지면서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커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 아침부터 저희한테도 많이 제보가 왔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길고양이들이 바람에 막 날려다닌다고. 예? 너무 강풍이 예. 이 화재를 크게 했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풍속 36m가 된다고 하거든요. 30m 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7m를 기준으로 태풍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시속으로 따지면 136km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같은 아이고. 그런 바람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태백산맥 기준으로 서쪽을 영서지방이라 하고 동쪽을 영동이라 하는데 영서에서 넘어오는 그 바람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태풍급 강풍이 원인이 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지금 봄철에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소나무에 그 송진가루가 기름이 붙으면 이게 더 활활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이 옆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또 뉴스룸에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주민분들 또 소방대원분들 모두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